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2016년 7월 2일 토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방송은 저 혼자 진행을 했고 성원 위원이 하루 더 부산에서 취재 내용들을 접수를 해갖고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일요일날 부산 경마 쪽에서 내용들이 많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요. 자, 토요일날 시작에 앞서서 뭐 변화된 뉴스거리 좀 얘기 좀 해줘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기수들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조교사 문제인데 어차피 우리 허천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선 조교사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강명준 조교사는 이제 조교사 자리를 좀 내놔야 되는 상황이 걸렸죠. 그동안 이 2회 경고 누적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좀 조교사를 반납을 했고 또 신우철 조교사는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두고 앞으로는 좀 이제 좀 경마장을 떠날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기수들이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신대정 기수 그리고 김석봉 기수는 불허 신청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지 않았던 마사의 내용이고 아직 좀 미신청을 했던 기수가 고서희 기수인데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특히 뭐 신대정 기수 같은 경우에는 승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저는 성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경마 팬들한테는 큰 인식을 시켜주지 못한, 승수를 많이 쌓지 못한 그런 기수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김석봉 기수도 뭐 조교사 면허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 그 부분들은 어차피 뭐 죄를 졌으면 달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뭐 부족한 능력이 있다면, 떠나는 것도 저는 좀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 그 외에 이제, 프리에서 계약 기수가 된 기수들, 그리고 계약 기수에서 프리 기수가 된 기수들이 있는데, 우선 프리 기수가 되면서 김동수 기수, 조인건 기수, 그리고 함한식 기수인데 확실히 이 출전 두수가 많아질 그 기수들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오늘 함한식 기수를 만나면서 좀 출전 두수가 그동안 좀 너무 적지 않았냐 했더니 이제 프리 기수로 전향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 기회가 더 많아질 거고 기승 횟수도 좀 많아질 거라는 얘기까지 접수했고 조인건 기수 그리고 역시 김동수 기수 두 명의 기수도 이 기승 횟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좀 낮은 성적들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서두에 좀 드렸습니다. 네. 프리였다가 계약으로 간 기수는 이상혁 기수? 그렇죠. 네, 30조로 갔습니다. 조성곤 기수가 부산에 내려가 있던데 만나봤나요? 예, 만나고 왔습니다. 어디 부산에서 활동한대요? 어떻게 올라온대요? 아, 올라오죠. 지금 대상 경기 때문에 내려간 거고 영예 기수 때문에 조금 마음이 좀 아프죠. 예. 영예 기수는 제주도를 비롯해서 뭐 지금 영예 조교사나 기수들이 뭐 전부 다 안 됐어요. 제가 볼 땐 경마 팬들의 그 투표가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성실하게 탄 다음에 기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조성건 기수는요, 면접까지 봤습니다. 면접 봤는데, 재량권을 가진 마사회, 좀 뭐 밑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에서 또 서울 왔다가 또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가 또 마카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부분들도 뭐 뭔가 좀 그런 쪽에 미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열심히 타주다 보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다짐을 하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7월 달부터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헛세금을 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20배 초과되는 2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팅 완급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장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뭐 숭배 언저리에 막권을 그냥 한 장을 샀다가 20배가 넘어가는 순간에 그냥 바로 세금이 22%가 부과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마셔나 마나 한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거의. 거의 생돈 한 50만 원이 빠지는 상황이죠. 40 한 4만 원, 45만 원 돈이 나가는 거니까 기필코 저희는 그 돈을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앙호하는 그런 지금
세법입니다만 어쨌든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배팅 하실 때 장수 조절 잘 하시고 그다음에 한 장을 사더라도 분산을 해서 역시 200 초가 안 되게끔 공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몸에 배우실 때까지 계속 이거는 방송에서 매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토요일 날 발주는 2시에 된다고 그랬죠? 예, 2시입니다. 2시 발주 잘 기억하시고 토요일 방송 보신 다음에 토요일 시간 맞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1경주 2시에 시작을 합니다. 자, 1경주부터 가도록 하죠. 거리 1000m 곡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성원이 형. 굉장히 좀 첫 경주부터 충마를 놓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초반 순발력이 좋은 기존 마필들 물론 좋은데 분명히 좀 이 전개상 충돌이 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 저는 좀 데뷔전 치르는 망아지 원래 제가 이 목숨 걸지는 않는데 이 마필은 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세븐 크라운인데 주행검사 받았던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그 당시 선스트롱이라는 마필은 뭐 많은 마신차를 내고 들어왔지만 자, 이 마필은 1등급 마필입니다. 그리고 연습주행을 했던 마필이고 자, 그 세븐 크라운과 같이 금왕여제가 뛰었었을 때 이 직선에서의 발걸음만 제가 비교했을 때 지난주에 우승을 했던 금왕여제 절대 뒤지지 않는 능력을 지닌 게 바로 세븐 크라운이라는 판단입니다. 역시 컬러즈 플라잉 자마답게 이 발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측면인데 1번 게이트 물론 데뷔전 치르는 망아지라는 단점은 있지만 1번 게이트 2점 살려서 최범현 기수의 분명한 기승 수리라면 분명히 입상권에 한 자리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정확히 해줬네요. 1번 게이트 2점까지 있고 나머지 입상 가능마들을 분석을 해보면 자성군주라든지 민트는 아직 좀 기다려봐야 돼요. 얘들은 초반 순발력만 약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여지고 바운딩 파크도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는 말로는 인기마로 돼도 될 7번 키르케하고 수완스타가 남게 되는데 수완스타의 부담 중량이 상당히 예민해졌어요. 4.5kg가 늘어서. 그래서 안정적으로는 7번 키르케가 1.5 부중 늘었다 하더라도 두 번 모두 편성이 만만치 않은 편성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세영 카드까지 썼다면 강공원 필연이다. 그래서 7번, 1번, 4번 순서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경주 갑니다. 1200, 국 6등급 마필들 7대 접전 구예요. 성원이. 네, 우선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이는 마필이 3번 스타 아리랑입니다. 초반 순발력도 좋고 거리는 1200 처음 뛰는데 여기 출전한 마필들이 과연 스타 아리랑을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있을까를 먼저 따져봤는데 그런 마필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고요. 스타 아리랑이 지난번보다 늘어난 거리 그리고 살짝 올라간 부담 중량이지만 굉장히 좀 편한 전개를 이끌어낼 문세영 기수라면 분명히 지금 마방의 기대감 그리고 기승하는 문세영 기수의 기대감처럼 저는 입상권 한 자리 충분히 차지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스타리랑을 빼놓고는 3번을 빼놓고 나머지 6마리 보여준 게 너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3을 놓고 다 뚫릴 거예요. 군형들이. 10배로 넘어가는 게 뭐 한 마리 정도 있을까 할 정도로 다 뚫릴 것 같은데 4, 5, 6, 7은 사실상 기대치가 없는 말들이에요. 3번 밑에 4, 5, 6, 7은 껍데기를 다 벗긴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껍데기 벗긴 말들은 운이 좋아야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당일날 상태나 배당 상황을 보고 신경을 쓰시고 껍데기가 다 안 까진 말들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말들은 1번,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4일날 주행검사를 받고 지금 질병 없이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훈련을 잘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찜찜하게 김옥성 기수가 탔고 그 다음에 농번 오른 같은 경우는 4, 5, 6, 7보다는 그래도 끈기를 보이면서 뚝심을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1번, 2번에서 3번의 파트너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보는 바입니다. 자, 3경주 갑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요. 4번 빅스카이는 우선적으로 좀 좋게 봅니다. 지난번보다는 그 상태가 조금 못하다는 내용인데 편성을 너무 잘 만났다는 판단이고 저는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는 두 마리 마필이 우선 20주에서 동반 출전시킨 두 마리입니다. 3번 금화베니르 그리고 8번 니레바다인데 당일 배당판 인기를 조금이라도 더 끌게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8번 니레바다 쪽으로 조금 몰릴 양상이 좀 큰데 오히려 마방의 기대감은 3번 금화베니르 쪽에 있다는 부분. 이 금화벤이라는 마필이 이번 때 또 병합교육까지 시행하면서 버름도 늘렸다는 내용까지 제가 접하고 있고 자, 이 마필이 지금 보여준 전력보다 분명히 좀 메리트 있는 마필이 아닐까.
3번 금화베니를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뒷박일 거예요, 제가 볼 때. 문세영의 니레 바다를 태워놓고 닐리리 바다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이거는. 니레 바다는. 왜냐면 그동안 신영철부터 패트릭, 김정준까지 이 기수들이 다 타고 안 간 게 아닙니다. 천왕별도 지난번에 뭐 껍데기를 다 깐 거고, 1번 게이트에 지금 인기마로 팔릴 거고. 그래서 얘기를 잘 했네요. 금화 베니를. 그 다음 빅스카이는 기본 기록으로 댐베 줘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늘푸른 전보. 네.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왜 얘기를 안 해요? 글쎄요, 늘푸른 정보가 좀 이제 저는 좀 검증이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긴 편성이 지난번에 뭐 편성이 사실상 똥편성이면 틀림없습니다만 거기서 그래도 자신감을 좀 회복했기 때문에 팔리는 1이나 8보다는 오히려 2번이 좀 먹을 게 있게 생길 거다라는 판단이에요. 어차피 인기도는 1, 8이 더 주도할 테니까. 그래서 4번, 3번, 2번 요 막권들이 오히려 먹을 게 있는 막권들의 조합이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자, 4경주 합니다. 1200 5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4번 골드 패션이란 마필을 우선 저는 좀 세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마필들도 좋은데 한 가지씩 단점들을 좀 안고 있는 부분, 그것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충만은 4번 골드 패션이라고 보는 상황인데, 뭐 이번 조교시,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분명히 굉장히 좀 의욕 보이는 훈련을 시행했던 게 4번 골드 패션. 마방의 내용이 그렇고요. 자, 이번 새벽 조교시에도 제일 뭐 좀 여기 출전한 마필 중에 가장 좋은 내용을 갖고 있다. 4번 골드 패션을 저는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춘식 기수가 싹 작업을 해놓은 걸 갖고 이제 최범현 기수가 완전히 만들어서 때려 먹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앞선이 월차 빠르다 보니까 못 들어왔는데 최범현 기수는 이제 보네블루로 도망가 있네요. 어쨌거나 양동 작전이 걸릴 그런 상황이 될 거고 보네블루하고 골드패션 기수를 바꿔 탔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깜짝 놀란 마필은 4번, 6번 이제 만보천합니다. 이번 경주 4경주에. 왜냐면은 지난번에 청계 슈퍼엔젤이 뭐 센 편성은 아니었습니다만 승군전에 앞에 붙여서 그 정도 뛴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리를 100m 줄여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의 조건보다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거리에 지난번 보여준 경쟁력이면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5경주 갑니다. 거리 1000m, 곡 4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인데요. 인기 마필들, 예전에 잘 뛰던 말들이 전부 다 지금 출전 공백을 무려 10주 이상씩 다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포리스트리는 32주, 선파이터 16주, 그 다음에 마이더스 로드가 10주까지 공백들을 갖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에요. 성원이요. 네, 저는 8번 마이더스 로드를 가장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주간의 공백인데 큰 질병이 아니고요. 약간의 자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약간 다쳐서 좀 쉬어줬습니다. 1000m 거리 충분히 극복 가능한 거리고 최근 박으른 기수에 저는 말무리가 좀 마음에 듭니다. 인기마필 타서 열심히 타주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더스 로드 역시 많은 인기를 얻은 인기마지만 충분히 좀 통할 수 있는 거리에 출전을 한 강점을 좀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어쨌거나 선행은 3이 나갈 거예요. 16주 공백을 갖고 나왔다 하더라도 나가는 건 3이 나갑니다. 근데 이제 훈련 상태도 예전과 같지 않아서 이제 골편 재고수를 받고 나와서 구보 위주 훈련만 했는데 1000m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돌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1400, 1300도 뛰어봤던 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축으로 놓고 못 때린다는 얘기죠. 마이더스 로드가 그래도 지금 나오는 인기마 중에서는 공백이 그래도 덜하고 열창 공백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질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골편 재고수를 했던 3번보다는 마이더스 로드가 좀 나은 편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근간 선입 괴력을 보이고 있는 놈이 이제 4번 아웃캣입니다. 어쨌거나 두 번 모두 자력으로 들어왔다는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의 공백 논란 속에서 자력으로 입상을 할 수 있는 마필은 4번 아웃캣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6경주 갑니다. 1300 5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 마리 얘기해보죠. 6번 합작품을 저는 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조인건 기수가 이거 새벽조기 직접 담당을 했는데 물론 여기 센 마필들이 있습니다. 센 마필이 있어요. 근데
조인광 기수의 지금 새벽 조교시의 느낌, 그리고 이번 내용도 상당히 괜찮고, 분명히 지난번보다 훨씬 낮은 발걸음, 뭐 지난번보다 근소하게 올라간 부담 중량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승 기수의 자신감이니까 저는 6번 합작품 좀 강하게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육경주가 다 능력들이 다 엇비슷한 말들끼리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승선 100m를 남겨놓고 결론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쪽에서 이번 당찬 모습이 쬐고 나갈 텐데 선행은 그러면 정상제일이라든지 마상규제라든지 이런 애들이 옆으로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뒷선에서 이제 동서날의 합작품 광송 라인들이 그 뒷선을 쓸 텐데 아무래도 레이스는 조금 압박되게 갈 거예요. 흘러갈 겁니다. 그렇다면 결승선을 한 100m 남겨놓고 거기서 이제 파워를 발휘하는 말이 입상을 할 텐데 아까 합작품도 거리를 줄여서 당연히 봐줘야 될 말입니다만 직전에 천리하고 맞짱을 떴던 동서날에도 인기맙니다만 부합되는 말머리를 해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4번 동서날에 손을 들어줍니다. (2016년 7월 2일) 토요일 서울 7경주입니다. 거리 1300, 국 5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당근 호차님 준비한 서울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 한 6두로 포진될 거예요. 6마리 정도가 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10마리라 하더라도 그 6마리 가운데 인기 1, 2위권을 포함해서 3두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3마리를 정확한 이유를 대고 지울 거예요. 그리고 때리는 쪽이 남들이 긴가민가 머리를 흔드는 쪽으로 때릴 겁니다. 그래야 중배당 막권을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남들과 똑같은 생각으로는 절대로 돈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 그걸로 이번 7경주 제대로 된 열쇠를 풀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중배당 막권 한탕에 같이 경마팬 여러분들이 허천진의 손을 잡고 타주시면 됩니다. 자, 인기마 1, 2위권의 마필 한두를 포함한 인기마 3두를 제거시키고 남은 3두의 마필로 중배당에서 중고배당까지 이어가는 허천진의 서울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 같이 동참하시면 대박이 나실 겁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거리 1700, 혼합 4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뭐 편성이 혼합 4등급의 약자들 편성이기 때문에 냄새를 맡고 나온 국내산 마필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원이요. 저는 2번 토탈워커 1번 이강사석 말고요. 저는 두 마리를 좀 먼저 저는 인정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요거 다른 승식을 한번 이용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 마리 좀 추천을 드리면, 저는 3번 교두보라는 마필을 좀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새벽 조기시에 분명히 전부 다 확실히 호전됐다는 내용이고, 한 가지 문제는 뭐 1700이라는 거리인데 지금의 상태라면, 그리고 1700 거리 뛰어보면서 적응력도 키웠던 마필이고, 이 교두보에 기생하는 이현종 기수도 이번에 아주 뭐 다부진 좀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만큼 3번 교두보에 대한 승식 결정을 저는 좀 염두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그래요. 1번, 2번이 뭐 부담 중량만 똑같다면은, 지난번과 똑같다면은 2번, 1번의 한방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부중이 높다 보니까 혹여 잘못될 소지도 안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3번 교두보라든지 파워 심포니, 선제일격부터 해서 폴라이트하고 에코부스트 빼놓고는 나머지 말들이 뭔가 인기 말들이 안 되면은 한 발 쓸 수 있는 전력들은 됩니다. 부담 중량으로 볼 때. 그 중에서 교두보가 그나마 좀 안장이 좀 낮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거나 1번, 2번이 능력은 센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중 때문에 승부를 회피한다고 보긴 싫고 둘이 맞짱을 뜬다고 봐줘야죠. 이런 것들은. 게다가 신영철과 또 문세영이기 때문에 안 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교두보는 그 대한마권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8경주. 경마판의 정보 대장 성훈입니다. 자,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 제가 구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가요 1200m 국산마 4등급 9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편성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승군전을 치르면서 많은 인기를 얻는 마필들을 비롯해서 현군에서 꾸준한 경쟁력을 보이던 마필들, 그리고 현군에서 조금 기복을 보이지만 이번 새벽 조기시 변화를 가져왔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합니다. 자, 9마리의 편성이지만 분명히 각각 숨어있는 노림수 마필, 제가요 이번 경주 각 마필들의 정보를, 각 마필들의 내용을 모조리 좀 체포를 해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내용이 좋은 놈, 그리고 분석을 통한 결과도 이번에는 꼭 통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확연히 오고 있는 놈,
자, 그 마필 제가 충마로 준비해 놨고요. 거기에 때려 붙일 노림수 마필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자, 이거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자, 7월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서울 메인 승부처입니다. 토요일 구경주인데, 첫 주부터, 물론 금요경마 메인 승부처도 무조건 맞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번 토요일 경마 메인 승부처, 적중은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결과는 어떤 배당을 갖고 함께 하시는 분들께 드릴 선물이 발견되느냐가 발판인데, 자, 제가 준비 열심히 해놨고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메인 승부처 성원과 함께 하시면서 강하게 힘을 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식경주로 갑니다. 1800 2등급 핸디캡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네, 저는 이번 완승 불패입니다. 지난번 YTN배 나가서 쟁쟁한 마필들하고 경쟁력을 논했던 마필인데, 자, 이제는 지난번에 59의 부담 중량이었다면 이번에 하정훈 기수 54.5 달고 뛰는 2점을 안고 있고요. 자, 이 마필을 하정훈 기수가 조교를 좀 담당해봤는데, 조교 때 의외로 좀 발걸음이 좀 덜 나온다는 느낌을 받던 게 하정훈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원래 조교 때보다는 실전에서 훨씬 더 잘 뛰어준다는 내용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전에서 본인의 능력은 충분히 발휘해줄 수 있다. 더군다나 좋아진 경주 조건까지 이번마 완승불패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완승불패도 조건이 좋아졌습니다만, 공백이 나오는 레디칸도 지금 부중이, 물론 3군에서 2군으로 왔기 때문에 부중이 상당히 덜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베니윈도 지난번에 괴력을 발휘하면서 들어왔던 말이고, 근데 이게 이제 작전마기 때문에 고점이 좀 걸리는 거고, 선행 나갈 7번 주얼리 파티도 이번에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52의 부담 중량이면은 또 한 바퀴를 돌 수도 있어요.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물론 늘푸른 타이거도 지금 훈련 강도를 끌어올리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편성의 이빨들을 많이 갈고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완승불패를 필두로 놓고 포인트를 좀 맞춰보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이런 약편성에서는 단독 선행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7번 주얼리 파티의 단독 선행, 3월 26일 경주처럼 선행에 성공해서 페이스 안배를 하고 버틸 빵수. 지난번에는 너무 무리를 했던 경주이기 때문에 그 점에 키포인트를 맞추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라스트 11경주입니다. 1400 혼합 3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요. 네, 저는 3번 스노우 카리스마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5월 7일 날은 1700 나가서 착순권, 그리고 지난번에 1400거리 착순권인데, 마필의 발걸음 자체가 전부 다 확실히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1400이라는 거리가 저는 최적정 거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스노우 카리스마고, 이번 경주 편성, 물론 편성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롭지만 이 박태정 기수의 노련함으로 그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11경주는 이제 인기마들이 지난번에 입상했던 말들이 인기마는 많이 팔릴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말들이 과연 연투를 때릴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마지막 파롱 타임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좀 불안 요소들도 느껴진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자, 우선 승군전을 맞으면 제가 사실 검증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4번 대군마마가 감량이 너무 좋아요. 게다가 승군전 대비한 수영조교가, 물론 이 48조 김대근 마방은 수영조교가 아주 전 집 중에서도 유명한 집입니다만 무려 60바퀴나 시행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감량의 늘어난 100m를 지구력 보강으로 버텨내면서 중배당 막권을 내보내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고, 앞선이 뒤엉켜버리면은 블랙레오는 뭐 그냥 뚝심이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놈은 지난번에도 훈련을 대충 하고 그냥 갖다만 대면서 들어왔던 놈이기 때문에 정상 주기에 왔다면은 신경을 좀 써줘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로 정리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마리수가 없는 경주들도 많고, 그 다음에 배당이 이렇게 크게 안 나올 경주들도 많습니다. 이런 날 무슨 또 맨날 배당이 터진다고 바람 잡는 그런 예상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이 나오는 주가 있고 안 나오는 주가 있고 또 흐름을 맞춰서 가야 되는 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볼 때 금, 토, 일 모두 큰 배당보다는 중배당 막권에서 중저배당 막권이 많이 나올 거예요. 몇몇 경주를 제외하고는. 자, 거기에 포인트 맞춰서 공략들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일요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6 7월 2일 토요일 제주 위인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은 경주수가 금요일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가는 대신 짧고 강하게 아주 분석력을 깊숙이 한번 들어가서 마번 남은 경주들 풀어드리는 경주들 아주 깊게 한번 해부를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번 불러보죠.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토요일 경주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좀 짧게 가면서 좀 강렬하게 한번 마번을 제대로 한번 꽂아내는 그런 방송으로 진행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게임도 없고 솔직히 편성 자체가 지금 7마리, 8마리, 금요일도 그랬습니다만 네. 참 이런 게임은 어차피 배팅을 하는데 예상을 하는데 압축을 안 하면 어떻게 한 수가 안 되는 그런 경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래도 압축을 하던가 삼복승을 활용한다던가 이런 배팅 쪽으로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경주마들이 수급이 안 되면은 월중계 경주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월중계 경주 때 이제 월말에. 그때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지금 한 말들이 체험사와 휴양 과정에서 지금 한 100마리 정도. 지금 제주 경마장에 한 550마리가 있다면 거기 한 20% 가까이 지금 교차되고 있어요. 지금 빠르게 지금 신마들과 휴양말들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월말에 있을 정경주, 중계경주 이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좀 나아질 겁니다. 차라리 지금 이렇게 약간 좀 말들이 없어서 좀 게임을 많이 편성을 못하더라도 차후를 생각한다면 좀 그때 정상적인 경주 편성을 위해서는 지금 약간의 이런 희생이 필요한 그런 단계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한 주, 2주 진행을 하고 서울시장 때는 저도 이제 제주로 갑니다. 가서 제주 올중계 경주 때 우리 위인 경마 방송에서 아주 대구라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때 가서 또 네네. 뭘 매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아주 대대구라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잘 지금부터 쬐서 자 경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800m 5세 이하 마필들 8대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모바일로 설명을 해드렸던 마필도 출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복승식 57배, 쌍승식은 120배가 넘었고, 삼쌍승식이 610배 나왔던 그 성문산이 여기 출전하고 있습니다. 성문산, 백고동, 탐모라 딱 3마리만 얘기를 했는데 이 3마리가 딱 꽂혀져서 모든 승식으로 다 그냥 상황이 났던 말인데 성문산이 고마운 말인데 이번에는 800m니까 지난번에 스프린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되죠? 네, 성문산은 지난번부터 400m 전용 말이다 얘기를 했듯이 역시나 800에서는 어려운 말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근데 너무 좀 저희에게 항구를 해줬던 말이기 때문에 조금 아깝습니다만 이제 다음에 400m 나올 때 또 신경을 쓰면 되겠죠? 네네, 400도 언제나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려야 될 말은 지난번 경주 때도 그렇고 또 직전 3월달 경주 때도 그렇고 발주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만 인기마로 대두될 마필이 7번 녹색비오인데 여기 설명 좀 해줘봐요. 네, 녹색비오가 이게 혈통도 괜찮은 말이에요. 지금 상위 레벨에 있는 녹색전사, 최근에 바리사녀 입상을 했던 바로 그 말의 동생이고요. 또 형제만 보면 좌타거프라고 역시나 순발력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혈통인데 의외로 이 말이 순발력이 빠른 말임에도 뒷심이라든가 출발 과정에서의 좀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제 기대했던 그런 능력에는 아직은 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지금 3월 달에 출발에서 문제를 보인 이후에 지금 단기간 휴양 갔다 오면서 좀 말을 만들고 왔거든요. 그 다음에 2년 기사 ex행을 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앵커링이라고 최근에 좀 선전했던 그런 말도 깔끔하게 얘기했단 말이고 또다시 직전 경주에서는 출발 과정에서 악들이 나오면서 약간 재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재용 기수가 말을 잘 타는 것 같아요. 5월 14일 날은 그 외곽을 뺑뺑 돌면서도 들어온 걸 보면은 참 부드럽게 좀 말을 잘 타죠. 예. 자, 녹색비오 말고 또 추천말을 한 마리 된다면요? 이거만 꼬리배를 한 번 더 좀 들고 싶은데 지난번도 거의 비인기만 하는데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있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 꾸준하게 뭐 훈련 과정의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올라와 있고 역시나 또 이번에 김대한 기수가 20조를 떠나면서 주전 기수인 이재용 기수가 기생을 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꼬리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함지박을 방송에서 설명하고 저희 방송에서 설악절경까지 맞춰줬던 경주예요. 그 경주에 이제 꼬리별이 늦발만 안 했으면 얘도 경쟁력은 있었던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경주에 승부를 안 걸은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6번 순수혈통. 왜냐면은 이 장우성이는 지금 아직도 정신을 좀 못 차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너무 좀 성의 없게 네. 말을 타더라고요. 이렇게 뭐 시절만 밖으로 외곽 뺑뺑 돌면 어떻게 승부가 되겠습니까? 조교사분도 너무 외곽을 돌더라. 뭐 하다못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상당히 좀 성의 없게 말을 탄 건 맞습니다. 이번에 또 그런 식으로 탈까요? 아니면 이번엔 좀 열심히 탈까요? 그래도 연속 나왔다면 저 조교사와 기수의 의지는 뭐 분명 직전과는 다른 그런 분위기고요. 이 말이 직전에는 발굽이 안 좋아서 오랜 공백 이후에 뛰었던 경주가 한 번 그렇게 뛰었기 때문에 이번엔 그래도 좀 선두권에 나서서 좀 강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너무 말을 아주 이상하게 타더라고요. 사실 지금 제가 입에서 욕이 나올 뻔했는데 얘가 타는 말들은 뭐 욕을 너무 먹어서 하도 지난번에도 제가 강남 멋쟁이를 얘기할 때 얼마나 제가 이 뚜껑이 열리고 가슴이 북받아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심해야죠. 뭐 예시장에서 이제 예전에 막 돌도 막 날아다닌다며요. 네? 지난주 안득수 같은 경우도 1경주에 올다가리 빼먹고 컨디션 저하로 들어간 이유도 돌에 맞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주 뭐 안득수 기수가 시장에서 많은 욕을 먹었죠. 네. 이게 사실은 욕만 먹어갖고 될 부분이 아니거든. 이게 경마 팬들이 보이콧을 해야 돼요, 사실상. 진짜 승부를 안 걸고 탐색을 했던 애들, 이런 애들 있는 데는 그냥 경주로까지 점거를 해서 보이콧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수들 징벌을 내리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볼게요. 6번 순수혈통 어떻게 타는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경주가 900m고요. 5세 이하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인데 여기 신사고 위원이 메인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도 역시 출전하는 말들 저희 방송에서 누누이 몇 번씩 얘기했던 말들 그리고 또 조합을 해서 방송에서 만들어 냈던 말들의 조합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자신감 있게끔 가져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3경주 출사편 던져보죠. 예, 3경주는 뭐 새롭게 올라온 말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말들 좀 다양하게 섞이면서 좀 혼전도를 이루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도 믿을만한 축막감이 있고요. 또 이번에는 좀 불안한 인기마 그리고 최근에 컨디션 변화를 보이는 좀 복병마들 몇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 복병마를 활용하면서 또 불안한 인기마를 제거한다면 역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을 하기에 오늘의 추천 경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입상했던 마필들 가운데 불안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그렇다면 당연히 중배당 막권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900m 3경주 900m 신사고 위원과 함께 하신다면 중배당 막권 적중이 만들어질 거예요. 같이들 함께 하시고요. 자, 5경주로 갑니다. 1000m 한라마 2등급 마필들 7두의 접전 구도인데 역시 단촐한 접전 구도입니다. 그래서 막권수를 늘릴 수는 없고 우선 신사고 위원이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마필 한두를 먼저 얘기를 해보죠. 일단 현장에서 좀 말을 보긴 해야겠는데 예. 제가 좀 직전 경기에 놀란 말이 바로 이번 얼룩수정이란 말이에요. 얼룩수정이 이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완전 변화를 보였거든요. 물론 아무리 이재용 기수가 말을 잘 탄다 그래도 와 말을 저렇게 바뀌나 이런 싶을 정도로 상당히 잘 뛰었는데 이 얼룩수정은 저 개인적으로도 900m 시절, 1000m 시절 제주 자체 경기에서 저에게 상당히 고배당을 안겨줬던 제 관심만 중 하나였습니다. 이 말이 분명 그때만큼 상태가 올라오지 않았고 아직도 약간 좀 어깨가 약간 좀 부자연스러웠는데 그때 그런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풀린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지난번과 비교하면 이제 점점 상태를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번 얼룩수정 이 말을 좀 보고 싶어요. 네. 자, 저는 이 6번 이쁜이를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데리고 가고 싶은데 왜냐면은 정명일이가 지금 인기마로 기승했을 때 3착을 2번 됐습니다. 좀 찜찜하게 냄새 났었어요.
그리고 홍건이가 두 번 탔는데 역시 이것도 찜찜했습니다. 왜냐면은 시계탑을 갖고 3개월 면허 정지를 먹었던 애가 정명일입니다. 그 3개월 면허 정지를 먹기 전에 상시심의에 걸렸을 때 그걸 또 오착으로 갖다 댄 애가 홍건이에요. 그리고 원유리로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공식으로 대입해보면 이쁜이도 이제 정명일이하고 홍건이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이번이 찬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근성부적이었냐 아니면 승부의 회피였느냐 이번에 답이 나오겠죠. 6번 이쁜이는 어떻게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무전지 기수가 직접, 훈련을 하면서 아주 강한 훈련으로 지금 보강하고 있고요. 출발 연습까지. 일단 이번에 초반에 또 다른 말을 잘 못 따라가기 때문에 출발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직전 경기 오히려 너무 빨리 쫓아가서 약간 좀 오버페이스가 된 것 같은데 무전지 기수가 차분하게 중위권 정도만 따라간다면 어차피 7마리 편성이고 앞선에 있는 말들이 좀 경합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6번이 취입 타이밍을 잡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경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번하고 3번, 1, 2, 3이 좀 발이 빠른데 특히나 1, 3이 좀 빠른데 이게 또 1위 문성호라고 용섭이 또 전행 나가게 잡아주고 이런 짓거리 안 하겠죠? 둘이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른 게 1번은 출발부터 말이 끌고 가는 그런 스피드 자체가 상당히 빠른 말이고요. 3번은 약간 출발은 늦지만 밀어주는 말? 밀어서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선행마인데 1번 자체가 워낙 안쪽에서 빠르게 나갈 거기 때문에 3번이 선행을 갈아엎기에는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번은 또 선행을 나선다면 그래도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1번 최근에 좀 부진했지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말 같습니다. 지난주도 부산에서 이런 경주가 비슷한 경주가 있었어요. 원래 빠른 선행말인데 밀어주는 선행마한테 선행을 주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1위 선행 나갈 줄 알았는데 1위 잡아주면서 3을 선행을 보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짓거리를 부산에서 지난주에 펼쳐지더라고요. 비트블레이드란 마피를 먼저 보내주고 19조권을 보내줬는데 설마 제주에서도 또 그런 짓거리들을 하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3이 좀 팔린다면은 3도 팔릴 말 아니겠습니까? 네, 3도 사실 선행 안 갔을 때 지난번 걸음이면 나쁘지 않은 내용이긴 해요. 어쨌거나 1 때문에 3이 좀 불안 요소는 있기 때문에 저희 정리해드립니다. 2번 얼룩수정, 6번 이쁜이 앞에 나가는 1번 독재자까지의 막권입니다. (2016년 7월 2일) 토요일 제주 7경주입니다. 거리 1200, 4세 이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화되어 있고요. 당근호찬이 준비한 토요일 제주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자, 마리수가 12두 꽉 찬 혼전 경주를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출전한 말들은 제가 후다를 다 까고 알 정도의 말들이에요. 재미를 본 말도 있고 또 적중도 많이 시켰던 말들이 대부분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필들의 능력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주는 핸디캡 경주 특성상 예민하게 승부를 못 걸 수 있는 마필, 또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승부를 볼 마필, 이런 게 아주 머리가 복잡하게 엮여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헤쳐내서 풀면은 중배당 이상의 고배당까지도 체포될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혼전입니다만 오랜만에 배당을 노리기 위해서 제주 7경주를 골랐습니다. 자, 출전하는 마필들의 능력들 모두 다 알고 있고 여기에 승부 의지 높은 마필 또 죽어있는 마필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3대 마필들만 골라서 마리수 많다고 구멍수 많아서는 환수가 안 나옵니다. 5방, 6방씩 불러서 무슨 돈질이 되고 환수가 됩니까? 자, 항상 정해져 있는 맥스 군역수로 경마팬 여러분들께 적중만 되면 그대로 환수가 돌아갈 수 있게끔 추천하는 허찬진의 마번, 이번 7경주 제대로 한번 고사해 볼 테니까 제주 7경주에 동참하셔서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바일 경주가 이제 원래 8경주로 시행이 되는데 중계 경주로 바뀌었죠? 네네. 오늘 아침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나 중계 경주나 요즘은 뭐 모바일들 많이들 활용하시니까 뭐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창구에서 사냐 못 사냐의 이제 그 문제인데, 자, 8경주. 아까는 김영석 기수 좀 덜덜하게 봤는데 이번에 김영석 기수 좀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은데 7번 영주산. 출전마들이 다 똥말들이기 때문에 기수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주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네, 영주산이 사실 데뷔전에서 400m 때
3등만 할 때 하더라도, 그래도 좀, 기본 체형도 괜찮고, 300kg대 만체 밸런스가 괜찮은 말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띄워주겠구나 싶었던 말인데, 그 다음에 800에서 너무 헤매더라고요. 좀, 역시 혈통이 그렇게 우세한 말이 아니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또 직전에 400m도 잘 뛰었고요. 이 말이 400 저종 말 그런 느낌은 아닌데, 체구도 괜찮고, 힘도 있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훈련 때 보면 컨디션은 많이 올라와 있고, 이게 연속 나오는데, 이번에도 아주 정상 패턴으로 아주 빡빡 갈아놨습니다. 외곽 게이트지만, 김용석 기수의 기승술이면, 좀, 밀어붙여서 선언도 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보기 때문에 7번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말들이 다 똥말들이 기록들이 뭐 거의 다 지금 10초대 후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마방에서 2마리 끊어내놓은 놈이 좀 신경이 쓰이네. 낭만시대하고 전주국 2마리 끊어놨는데 낭만시대가 어쨌거나 또 지난번에 홍건이었다 이번에 문현진으로 부담 중량의 이점이 또 한 2kg 있는데 요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예, 낭만시대도 사실은 이 말은 그냥 나오면 지워버리는, 그냥 네. 팔리면 지워버리는, 워낙 말이 근성도 없고 너무 스피드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말이었는데, 훈련은 항상 좋습니다. 이게 훈련이 좋아서 매번 뭐 제주 자체 경주에서도 좀 인기를 모으고 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레이스가 약하다 보니까 또 쉽게 지울 수가 없네요. 기술도 문현재 기수, 또 말의 순발력을 끌어내는데 상당히 좀 괜찮은 기수고, 이게 보면 이 레이스가 사실은 저는 시도가 될 줄 알았어요. 말들이 수요일까지 5마리밖에 준비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조교를 준비 안 하고 나중에 출마 투표를 한 말이 바로 4번과 6번. 특히나 6번은 또 이 낭만시대 같은 소스토 14주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주 편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좀 이런 경주가 있었는데 6번 전주국까지 합체를 하면서 지금 경주 편성을 만들어낼 정도면 그 낭만시대의 의지라든가 준비 과정,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예. 나머지 다 똥말들인데 7하고 2 빼놓고 한 마리만 더 얘기해보죠. 네, 3번은 제주여걸인데요. 장우성 기수가 좀 기생을 한 게 좀 걸립니다만, 이렇게 좀 부진마들을 갖고는 정말 말을 못하더라고요. 지난번도 그랬고 최근에 경주를 보면. 그래서 이 말이 최근에 좀 순발력도 약간씩 살아나고 있고, 직전에 이재영 기수가 뛰었던 편성이 그렇게 똥말 레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선임에서 약간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똥말 경주에 더 이상 맞고는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승부를 할지 안 할지 장우성이의 이제 오전장 타는 걸 보면 알겠죠. 얘가 승부 있게 타는애면은 그날 열심히 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 뽑듯이 뽑아 먹는 애니까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 맞춰서 7번, 2번 다음에 3번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아직 금요 경마 시작 전인데 저희 방송이 이제 목요일 날 녹화하기 때문에, 자, 내일 금요 제주 경마, 그 다음에 또 토요일 제주 경마 적중들 좀 많이 뽑아내고, 특히나 메인 승부들 위닝 경마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좋은 선물 좀 주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좋은 소식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아주 강단 있는 막원 골라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는 막건이면 배팅 강도 올리시면서 포인트 잡으시면 승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